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교과서의 72쪽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림 뭐 간단하죠. 변형이 있고 변형의 진화와 표류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건데, 자, 행정조직은 이거는 공무원뿐만이 아니, 이거는 공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정부 조직이 이럴 거예요. 자, 변형, 정부 조직의 변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화, 점점 그 조직이 발전하면서 탄탄해져요. 그래, 저 조직은 맞아. 이름 들어본 적 있고, 아, 거기. 제가 어디 특정한 그 공기업을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아, 거기.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에서 그 공기업의 이름이 나와요. 이 정도 되면은 진화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부터 말씀드린 건데, 일반 국민들은 정부와 공기업을 이렇게 굉장히 섞어서 봐요. 그리고 그 가끔은 이제 비난이나 욕을 할 때 생각해보세요. 아, 정부가 이걸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어디 공기업이 못,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진화는 어떤 특정한 공기업이 내실 있게,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진화된 거예요. 자, 표류가,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제가 이제 저를 공기업이라 생각하세요. 아, 나는 우리 행정학과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여기 놀아도 좀 겉도는 거고, 그래, 나는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하고 놀고 싶은데 여기 놀아도 겉도는 거고, 뭐 이런 거요. 이게 기관의 표류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떤 일을 하기에는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또 여기 뭐 하고 있고, 이게 좀 딱 나는 이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표류예요. 아, 이게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진화, 저 사람은 이제 좀 뭔가 그 분야에서는 좀 뭔가 되는 것 같아. 진화, 표류. 야, 쟤는 맨날 뭐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표류. 이해되실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요. 이거 굉장히 뭐 복잡한 얘기 있는데, 79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79쪽 바로 넘어가서, 준정부 조직의 재현이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 그림이 하나 있죠. 쉬워요, 이 그림도요. 자, 이거는, 자, 환생이라고 하죠. 환생, 뭐 이건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뭐 죽었다가 태어났다. 이게 환생인데, 이거는 완전히 조직이 이제 딱 뭐 혁신 뭐 해가지고 바뀌는 거. 야, 이제 우리 조직은 오늘로써 뭐 굉장히 새로운 뭘 할 거다. 뭐 이렇게 폭죽도 좀 쏘아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행사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환생형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병형은 이제 공기업과 공기업이 이제 합해진 경우 있어요. 너희가 역할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합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 번식분리형. 아, 이거 제일 쉬워. 이거는 우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수원에도 필요하고 평택에도 필요하고 천안에도 필요해. 그럼 계속 지사를 만들고 지점을 만드는 거죠. 이게 번식분리형입니다. 번식형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평택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 야, 안성에도 한번 해보자. 오산에도 해보자. 천안에도 해보자. 대전에도 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번식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워요.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81쪽의 얘기인데, 81쪽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이런 얘기, 이제 우려가 있어요. 정부의 팽창은 정부가, 그러니까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가 너무 이게 커지면 정부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화, 상업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자, 시장화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그 시장 영역과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 그 공기업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해야 되는 공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일반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기업에서도 그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거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부터는 경쟁이에요. 누가 더 잘할까? 누가 더 그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헬스클럽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우리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헬스클럽끼리도 경쟁이지만 만약에 문화센터, 어떤 그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도 헬스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이렇게도 또 경쟁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게 시장화의 개념. 그다음 상업화는 비슷한데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쟁할 거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어서 좀 우리 공기업의 기관을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상업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냐면요. 한참을 넘어가셔야 돼요. 뭐 중간에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옛날 좀 그 현황들이고요. 96쪽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그림 있고 준정부 조직의 연구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쉬워요. 쉬운 거고 공기업이 이제 하는 일이 자 많다. 그리고 정부가 하던 것이 공기업으로 많이 이전됐다는 얘기. 전국 공기업, 중앙부처 다 산하의 큰 공기업, 전국을 다 아우르는 공기업이 있고 그 지방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요 두 개가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들인 거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내 개인의 취업이라고 한다면 전국 단위 공기업도 알아보지만 지방 단위 공기업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우리 지역에 나는 꽤 오래 이사 안 하고 꽤 오래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도 나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내가 좀 놀았던 내가 노는 물에서 좀 직장을 잡고 일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모든 게 수월하고 통근도 편하고요. 일단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외지에 내가 모르는 동네에 가서 노는 거하고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 노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기업론을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의 직장 취업하고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